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 11시 44분이고요. 건강한 식탁 시간입니다. 음식과 식재료, 식문화에 관한 이야기 재밌게 풀어보겠습니다. 홍신의 요리연구가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리비 얘기를 해주신다고. 네, 가리비. 네. 좋아하십니까? 가리비 가끔 먹죠? 아, 네. 가끔 드세요. 조개구이집? 조개구이집. 네. 뭐 요즘에는 횟집에도 좀 맞아요. 많던데요. 요즘에 횟집뿐만이 아니라 가리비를 넣어주는 라면집이 있고요. 아, 그래요? 네, 뭐 심지어는 가리비 살로 만든 여러 가지 다양한 요리들이 있고 가리비 살을 가지고 가공식품을 약간 게맛살처럼 그렇게 하기도 그런 것도 해요. 있어요. 가리비가 실제로 풍년입니다. 올해가? 네. 올해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계속 지속이 된 현상이기도 웬만한 하고요. 게 다 흉년이라서 풍년이라니까 좋긴 한데요. 가리비가 올해 네. 유난히 눈에 많이 띌 거예요. 그리고 해산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테지만 가리비 가격이 폭락했어요. 아, 싸다는 얘기군요. 네, 이거는 실제로 뭐 그냥저냥 싼 정도가 아니고 뭐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그렇게 하면서 조금 가격이 이럴 때 많이 그냥 내리고. 드셔야 되겠네. 많이 먹어야죠. 네, 그리고 지금이 제일 알이 좋을 때래 가지고 지금 드시면 아주 유리합니다. 원래 이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아닙니다. 왜 최근에 그런 거죠? 가리비를 생각해 보시면은 뭐 그 전에도 이전에도 이런 얘기 비슷한 얘기 했지만 옛날에는 이거 되게 귀했잖아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고급 일식집 가면 그렇게 하면 이렇게 예쁘게 그릇처럼 이렇게 펼쳐진 그 가리비 껍데기에 이렇게 하나 딱 얹었는데 그게 약간 밥 숟가락만 해갖고 와 되게 신기하다 했었던 게 있었죠. 이런 거는 지금도 비싸요. 지금 올해 가리비가 참 싸고 맛있다라고 한 제가 예를 든 가리비는 홍가리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홍가리비. 근데 이 가리비도 안에 그 폐주라고 하잖아요. 살을 하얀 살. 네. 그 내장이 옆에 이렇게 싹 붙어 있는 거랑 한꺼번에 먹는 건데 그게 그렇게 달고 맛있어가지고 겉에 껍질이 약간 빨간색이고 그렇죠. 고성에서 양식을 합니다. 아, 이걸요? 네. 가리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연산을 찾아 드시는 것도 되게 좋지만 그러니까 가리비가 뭐 참가리비도 있고 비단 가리비도 있고 뭐 홍가리비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시장에 많이 나온 게 홍가리비. 홍가리비. 네, 지금 완전 그렇군요. 홍가리비 제철이니까요. 홍가리비는 약간 통통하고요, 위아래로. 그러면서 사이즈가 막 그렇게 많이 크진 않지만 네. 알이 조금 이렇게 하얀 알이 조금 잘 들어있고 그리고 그 맛이 되게 달아요. 달아요. 근데 이 홍가리비를 옛날에는 수입에 많이 의존을 했었다면 지금은 이제 고성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군요. 생산량 자체를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네. 근데 2014년에 그러니까 이게 양식을 처음에 시작을 한 게 1979년이라고 기록에 나오거든요. 오래됐는데. 네, 그때만 해도 사실 가리비를 뭐 많이 먹거나 그러진 않을 때고 어느 정도의 양을 그냥 시도를 했었겠죠. 근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가리비 생산량이 좀 급증을 하고 그때 확 생산량이 늘었다가 이후에 소비가 급등하면서 또 가리비에 대한 그 수요가 많아지니까 약간 양식이 좀 모자랐었나 봐요. 그래 또 다시 또 가격이 올라가고. 맞아요. 네, 그렇게 그러다가. 했다가 지금 이제 고성에서 엄청나게 많이 키우기 시작해갖고 올해는 고성에서만 8,000톤이 나온대요. 그래서 가리비가 양식으로? 많이 쏟아지는 거죠. 네. 근데 가리비가 이제 생각보다 키우기가 좀 쉬운 거예요. 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년 이상 기다려야지 이게 좀 개체가 생기고 좀 알이 되는데 가리비는 한 5, 6, 7개월? 이면은 기간이 짧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젊은 어민들이 요거를 많이 양식을 시작해서 양이 많이 늘기도 했고 양이 늘어나고 많이 보이고 가격이 싸니까 또 소비자들이 자주 찾잖아요. 이럴 때 먹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네. 제철이어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좀 좋은 선구조가 그렇군요. 생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싸다는 게 어느 정도 싸다? 전 제 이게 제일 기준에 궁금하거든요. 가리비가 1kg면 어느 정도냐 하면요. 네. 이렇게 팔을 겹쳐서 안았을 때 품을 만들었을 때. 한아름 정도 되는 거거든요. 어이구. 네, 이게 지금 현재 3,000원대예요. 이야, 홍가리비 괜찮네요. 기준으로. 아주 괜찮아요. 그래서 네. 물론 껍질 다 떼고 나면 먹을 거. 네, 저는 이제 껍질이 좀 뱃속에 상당히 들어가는 있죠. 양을 좀 생각하는 건데. 네. 네, 알만 떼면 사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건, 많진 않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조개살 떼는 거랑 비슷하지만 근데도 불구하고 가리비는 조개랑 좀 다르게 살 자체가 되게 크고 먹을 게 좀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더 달달하고. 유리하죠. 네. 근데 이게 그 수산시장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뭐 킹크랩이라든지 대게라든지 이런 걸 너무 사시면 비싸요.
너무 비싸잖아요. 네. 지금 뭐 시세도 이렇게 막 싸진 않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걸 사시면 가리비를 또 끼워서 쪄줘요. 그 정도로 가리비가 조금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어요. 서비스 그렇군요. 품목이 될 정도로. 홍가리비 기준으로는 약간 요렇고요. 상대적으로 비단 가리비라든지. 그건 어떻게 생긴 거예요? 비단 가리비는 홍가리비보다는 조금 더 납작해요. 이게 그 통통하게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게 모양이 홍가리비고. 있고, 네, 그리고 조금 더 납작하면서 끝에가 좀 뾰족뾰족한 게 이제 비단 가리비고요. 네. 비단 가리비 같은 경우에는 색깔도 조금 달라요. 그냥 일반적인 빨갛진 홍가리비 같은 그런 분홍색은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보라색도 있고 색깔이 좀 나고. 그리고 또 참가리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건 또 그게 우리가 흔히 일식집에서 옛날에 보면 이렇게 하얀 색깔 가리비 껍데기에 네. 살이 굉장히 큰 그게 이제 참가리비군요. 네, 참가리비예요. 요거는 이제 사이즈가 좀 많이 크죠. 이 비단가리비나 홍가리비에 비해서. 네. 그래서 이렇게 종류가 다르고 가격도 제가 이제 3,000원대, 4,000원대 하는 거는 말씀드린 홍가리비. 딴 걸 또 지금. 사서 드시면 비쌉니다. 네, 뭐 네. 참가리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홍가리비의 한 5배까지도 가격이 책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네. 땅땅님께서 유튜브로 조개가 좀 껍질이 얇고 살은 통통하면 안 되냐. 그럼 빨리 잡아먹히겠죠? 그럼 우리가 먹을 게 없어지죠. 그렇군요. 네. 근데 우리가 사실 익숙한 조개를 생각해 보니까 네. 바지락, 음. 꼬막, 새조개 몇 가지를 제일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새조개도 지금은 굉장히 고급 조개에 속하고요. 네. 그것도 이제 철이 있지만 이제 생산량 자체가 예전처럼 막 되게 뭐 많거나 그리고 근데 지금 찾는 사람에 비해서 그렇게 양이 많지 않다고 그래요? 네, 그렇게 말씀드려요. 근데 가리비는 지금 일단 풍년이에요. 그리고 가리비 같은 경우에 매력이 뭐냐 하면은 이거 비교를 해주신다면 뭐 바지락, 새조개, 꼬막 이런 것들 이 바지락이나 새조개나 꼬막 이 세 개도 다 너무나 다르지만 특히 꼬막은요. 네. 어떻게 보면은 꼬막은 좀 다른 카테고리의 조개라고 저는 돼요? 보여져요. 이 꼬막의 맛은 그냥 일반적인 조개가 가지고 있는 약간 그 담백하면서도 뭔가 그 씹는 맛이 있는 네. 그거 플러스 얘는 약간 동물이 가지고 있는 그 육고기의 향과 맛이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명 피맛이라고 얘기도 그래, 하기도 맞아요. 하는데. 맞아요. 그렇죠. 이게 생각보다 이거 조개라고 하기엔 약간 애매한 그런 좀 저는 뭐 감칠맛이. 진흙맛 같기도 하고 피맛 같기도 하고 약간 진한 감칠맛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네. 이거는 먹으면 먹을수록 이건 약간 좀 육고기 향이 있는 그런 조개가 아닌가 싶어서 꼬막은 조금 다른 꼬막도 왜 새 꼬막이 있고 창꼬막이 그렇죠, 있고 좀 그렇죠. 다르잖아요. 네. 근데 창꼬막 그리고 피꼬막 갈수록 맞아, 조금 피꼬막도. 더 네. 뭔가 좀 더 진한 맛이 있어요. 그래서 좀 카테고리가 다른데 바지락이랑 만약에 이 그 가리비를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바지락을 한 50개 정도를 입에 넣으면 그러면 아마 네. 비단가리비 하나 씹는 정도 이런 정도의 만족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도 다르고. 감칠맛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이것도 감칠맛도 조금 레벨이 달라요. 그 바지락의 감칠맛은 조금 되게 진하면서 좀 뭔가 이렇게 무게감이 있는 그런 감칠맛이거든요. 근데 홍가리비나 비단가리비가 가지고 있는 이 감칠맛은 단맛에서 오는 감칠맛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가벼우면서도 네. 쉽게 질리지 않는 진짜 그러네요. 뭐 한 500개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막 그렇게 달려들게 되잖아요. 약간 그런 감칠맛이 되게 매력적인 거라서 그래서 이 가리비는요. 요리를 많이 안 합니다. 뭐 그냥 먹으라고요? 오늘 맛있게 먹는 방법을 좀 홍 선생님만의 그거를 좀 제가 부탁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렇죠. 제가 요리를 안 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건 그냥 익히기만 해도 사실 되게 좋고 생으로 그냥 회로 드시는 방법도 있지만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익혀 드시는 걸 권장을 하고요. 가리비의 경우는 많이 익히면 티가 확 나게 맛이 없어져요. 질감 자체가 차이가 너무 크게 생기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사실 그래서 삶으면 국물을 드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가리비가 좀 알이 자잘하고 나 이거 하나하나 떼먹기 너무 힘들다. 너무 좀 그렇다 그러면은 껍질째 그냥 라면이나 칼국수에 넣어서 국물에 우려서 드시면은 그게 또 굉장히 감칠맛이 자잘한 것들을 그렇게 우러나니까 먹어야 좋고요. 조금 이거를 가리비 알이 살을 굵다.
아예 굵은 걸 맛있게 먹고 싶다라고 하면은 찜을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는데. 근데 아까 너무 찌면은 또 안 된다 그러니까 맞아요. 어느 정도를 찌란 얘기예요? 이게 크기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팔팔 끓어오르는 그 찜기에 네. 절대로 4, 5분 이상 찌지 않는 걸 저는 권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짧은 시간이고요. 그 서 있어야겠네요. 옆에 옆에 이렇게 손 비비면서 가만히 있다 보면 금방 이렇게 입이 싹 벌어지는 게 벌써 1, 2분 때 이미 벌어져요. 벌어지고 나서 내장이 이렇게 싹 오그라들면서 익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근데 이게 그럴 때 그냥 바로 빼서 먹어야지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그러면 그냥 빼서 아무것도 찍지 말고 그냥 먹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름장을 제일 좋아하고요. 소금, 후추, 참기름. 소금, 후추, 참기름. 이거 말고 제가 요새 우리 가게에서도 손님상에 내고 많이 해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마늘하고 고추를 볶아서 기름에 충분히 볶아서 기름을 조금 많이 해요. 이걸 올리브 오일에다가 해갖고. 그러면 약간 매콤한 그런 칠리 갈릭 오일이 되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거를 위에 올려 먹거나 이걸 찍어 먹는 거예요. 중국에 약간 나유 비슷한 그런 오일을 하나 만드는데 가리비를 잘 찐 다음에 찔 때 사실 물만 넣고 찌셔도 되지만 가리비 살을 조금 더 탱탱하고 단시간 내에 이렇게 탁 이렇게 뭔가 벌어지게. 쫄깃한 느낌을 만들고 싶으시면 맥주나 청주를 물에 섞어서 같이 넣고 찌세요. 그럼 그 수증기가 그 곡물이 발효하는 술이잖아요. 그게 오면서 거기에 스며드는군요. 스며들어요. 근데 그 향이 남거나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그 발효된 성분들이 가리비 살하고 내장을 조금 이렇게 펌핑을 한다고 할까? 해갖고 느낌 굉장히 되게 폭신하면서 쫄깃하게 만들어줘요. 탱탱하게. 그래서 여기에다가 잘 찐 거에다가 껍데기를 하나 딱 금방 띄어지거든요. 띄어내고 수저로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전혀 아니에요. 그냥 입이 벌어지면 바로 껍데기가 하나씩 띄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띄어내고 그 마늘 볶은 오일을 위에다 얹어가지고 드시는 것도 맛있어요. 이 오일에다가 간을 하실 때 소금 간을 하시면 색깔이 예쁘고요. 간장 간을 하시면 훨씬 더 달고 감칠맛이 있어집니다. 간장? 네. 그냥 간장이요? 아니면 국간장이요? 양조간장. 양조간장. 국간장도 좋고요. 뭐 그거는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드시는 거를 저는 좀 권해드리고 만약에 가리비가 너무 많아갖고 진짜 뭐 처치곤란이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요즘 워낙 싸서. 샀다, 내가. 네, 많이 사시면 이거를 육수를 내셔갖고 칼국수나 아니면 뭐 진짜로 뭐 라면 바지락 칼국수처럼. 네. 그냥 그렇게 끓여 드셔도 되고 가리비가 너무 많다 냉동실에 넣어 두셨다가 나중에 이렇게 육수를 우리셔도 돼요. 이거 다 가능합니다. 육수로도 써서. 네. 지금 메모서님 가리비 무침 얘기를 해주시는. 살을 띄어서 무침 요리를 할 수 있죠. 가리비를 그 약간 파채 넣고서 이렇게 무치듯이 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그 바닷가에 뭐 밑에 남해나 이런 데 가면은 가리비에다가 멸치 액젓을 넣고 이렇게 무쳐주는 요리도 있거든요. 살을 띄어가지고 그것도 진짜 맛있더라고요. 네, 그럼 양념을 빨리 알려주셔야 끝나기 전에. 마늘하고요, 멸치 액젓을 같이 섞은 다음에 참기름하고 고춧가루 이런 거 조금씩 넣고서는 무치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식초를 조금 더 하시면 새콤한 맛이 더해지고 좀 단맛은 원래 가리비에 있으니까 요 정도만 많이 넣으셔서 무치셔도 돼요. 네, 식초를 조금 넣으시고 나머지 너무 양념. 맛있겠네요. 네. 야, 오늘 건강한 식탁. 요즘 먹기에 가격이 너무 정말 좋아요. 좋은 제철 음식인 가리비 얘기를 저희가 해봤습니다. 홍신의 요리연구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월요일 순서도 같이 인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